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두 정상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 재개와 한미 동맹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돼선 안 된다며 거듭 경찰을 겨냥했습니다. 동시에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등의 자체 개혁 방안도 함께 내놨습니다.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의 구속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증거인멸 지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삼성전자 본사 임원 사무실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28일 의붓 아버지에게 살해된 채 발견된 여중생의 몸에서 친어머니가 처방받은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어머니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한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더위는 일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다시 한번 반대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다만 검찰부터 반성하고 개혁하겠다며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 조정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더욱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검찰 권능 중에서도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바꾸고 내려놓겠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드리고자 하여서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뇌물과 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오후 1시 반쯤 피의자 신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온 김 전 차관은 들어갈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 없이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피의자 신문에서 뇌물 수수 등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사무실에 대해 추가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업지원 TF와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의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 대상에는 사업지원 TF 정현호 사장 등 고위 임원들의 사무실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사장 사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증거들을 없애도록 지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무실에서 회계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우리나라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8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다음 달 방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고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방한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앞으로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난 2년 동안 국민이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엔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고 진단했습니다.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 예산의 조속한 편성도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합니다.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국민들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입니다. 고용 확대와 한국형 실업 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 안전망 강화, 또 자영업자 대책 등의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됩니다. 그런 점에서 하루 빨리 국회가 정상화되어 정부의 추경안을 신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효과가 반감되고 선제적 경기 대응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최근 의붓 아버지가 여중생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사 결과 피해자 몸에서 수면 유도제가 나왔는데 이는 다름 아닌 친모가 처방받은 약이었습니다. 경찰은 친모도 의붓 아버지 못지않게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의붓 아버지에게 살해된 여중생 어머니가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 혐의 인정하셨는데 딸 왜 살해하신 겁니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당시 법원은 범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보강 수사를 벌인 경찰이 유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혐의는 살인과 사체 유기입니다. 남편의 범행을 돕거나 방조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함께 범행했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나서기 시작하니 항상 주도권을 쥐고 이제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그런 식으로 진술했지. 피해 여중생을 부검했더니 몸에서 수면 유도제 성분이 나왔습니다. 살해하기 전 음료에 타서 먹인 겁니다. 경찰에 확인해보니 전남 순천에 있는 병원에서 수면 유도제를 타온 사람은 다름 아닌 친모였습니다. 의붓 아버지도 애초에 딸에게 수면 유도제를 과다하게 먹여 살해하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숨기는 과정에도 친모가 함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중생 딸 시신이 유기된 저수지입니다. 이 범행 이후 친모 유 씨는 남편과 함께 이곳 저수지를 3차례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수지에 버린 딸의 시신이 떠오르자 친모는 다시 가라앉히기 위해 벽돌까지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친모는 여전히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미국 뉴욕 맨해튼을 달궜습니다. 야외 공연장에서 열린 짧은 무대를 보기 위해 열성 팬들은 일주일 전부터 노숙을 마다치 않았습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의 센트럴 파크 옆 도로입니다. 궂은 날씨 속에 인도에는 노숙하는 젊은이들로 긴 행렬을 이뤘습니다. 우산을 받쳐놓고 있는가 하면 텐트까지 등장했습니다. 경찰은 행인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아예 펜스까지 설치했습니다. 노숙하는 젊은이들은 신이 난 표정입니다. They're so talented. Like they speak about like real life issues and like they make us love ourselves. They make us value ourselves. Whenever we have an issue, we listen to their music. 방탄소년단의 공연은 단 2곡. 공원 야외 공연장에서 열린 콘서트의 오프닝 무대를 맡았습니다. 팬들에게는 이마저도 고마울 따름으로 오히려 공연을 방해할 날씨 걱정이 먼저입니다. I'm worried that it's going to get really rainy later and the setups that they have right now aren't the best. 방탄소년단의 센트럴파크 공연은 수용 인원 5,000명을 가득 채운 채 이뤄졌습니다. 이어 맨해튼에서 진행되는 주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뒤 오는 18일과 19일 뉴저지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콘서트를 엽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네, 지도부 교체론을 들고 나온 오신환 원내대표의 선출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했습니다. 당내 안철수, 유승민계가 손 대표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지만 손 대표는 물러날 이유도 명분도 없다면서 후속 당직 인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손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중도개혁정당 바른미래당을 손학규가 기필코 지켜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국 정치가 어지럽습니다. 국회는 해모와 소위 빠루로 난장판이 되었었고 지금 이 시각에도 제1야당의 대표는 전국을 돌며 거리를 누비고 있습니다. 경제는 망해가고 안보는 불안한데 거대 양당은 극한 투쟁으로 날을 세우고 있어 국민은 정치의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중도정당으로 민생을 위해서 새로운 정치, 제3의 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선거제도의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총선이 앞으로 다가오면서 양당 체제로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우리 당 내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정치 싸움으로까지 번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른미래당이 소멸한다면 정치가 다시 극한 대립의 이념 정치로 회귀하고 말 것입니다. 네, 어제 오신환 의원이 바른미래당의 새 원내사령탑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손 대표를 비롯한 현 지도부 퇴진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 보신 대로 손 대표는 퇴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앞으로 또 어떻게 나아가게 될지 이 부분은 또 추가로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도소매업 대출 증가율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예금 취급업체의 도소매업 대출 잔액은 144조 5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0.7% 증가했습니다. 증가율은 2008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로 2016년에 6%, 2017년 6.6%에서 크게 뛰었습니다. 이는 내수 부진 등으로 업황이 나빠지자 영세 도소매 업체들이 운영 자금 등을 이유로 돈을 빌린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미혼 청년이 희망하는 신혼집은 아파트이지만 현실적으로 구할 수 있는 신혼집은 다세대와 연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자기 소유의 신혼집을 갖기를 희망하지만 현실은 전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 희망하는 신혼집은 아파트가 79%로 가장 많았지만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구할 수 있다고 여기는 미혼 청년은 40%에 그쳤습니다. 미육이라는 토종 물고기가 있습니다. 산간 계곡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고 지역에 따라 산메기, 깔딱메기라고도 불렸습니다. 점차 자취를 감췄는데 최근 인공 증식과 대량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바위 틈에 물고기가 조르르 몰려 있습니다. 한반도에만 사는 토종 물고기 미육입니다. 메기와 비슷하지만 몸통이 좀 더 작아 산메기, 물 밖으로 깔딱 뛰는 모습을 보고 깔딱메기라고 불립니다. 빛을 싫어해 낮엔 자갈 틈을 떠나지 않고 작은 곤충과 물고기를 잡아먹는 육식 어종입니다. 맑은 물에 살고요. 주로 산간 계곡에서 많이 서식하기 때문에 예전에 어르신들은 유어 활동을 통해서 많이 잡아가지고 매운탕이나 구이로 즐겨 먹던 그런 민물고기입니다. 예전엔 강이나 계곡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경오염과 남획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전국 내수면 연구소마다 복원에 나선 이유인데 강원도에서 8년 만에 성공했습니다. 자연산 어미에게 알을 채취해 인공 증식에 성공했고 이제는 이렇게 대량 생산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건 5월에서 7월에 이뤄지는 산란을 석 달 정도 앞당겼기 때문입니다.
전용 부화기를 개발해 초기 생존율을 90% 가까이 높였습니다. 대량 생산 방식을 특허 출원한 강원도는 기술 이전을 통해 2, 3년 내로 양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운탕 거리로 찾는 사람이 많아 새로운 소득 어종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지완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경기지사 1심 선고 공판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3시에 시작이 됐고요. 지금은 재판부가 판결 요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선고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선고 요지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몇 가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 가운데 대장동 개발 이익을 부풀렸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재판부는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이익 자체를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개발 이익이 허위라는 인식을 이재명 지사가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검사 사칭을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검사 사칭과 관련된 발언은 구체성이 없는 평가였다. 또 이 지사 발언을 구체적인 사실로 볼 정도는 아니다. 이런 요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혐의와 관련해서는 친형의 행동을 정신병 증상으로 여겼을 수 있다. 그리고 친형 입원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런 요지를 재판부가 밝혔습니다. 아직 선고는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요. 선고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최고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 의성이 31.5도까지 올라서 전국에서 가장 덥고요. 서울도 30도로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아니지만 내일도 때이른 여름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의성의 낮 기온이 30도, 서울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질 또한 양호한데요. 다만 밤사이 대기가 정체되면서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도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은 하늘에 구름량이 늘겠고 제주도는 낮부터 전남 해안에는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은 17도, 대전은 16도, 평양은 15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29도, 대구는 28도, 평양도 28도로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때이른 더위는 다음 주 월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주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앞서 여야 의원들 토론 과정에서 한 출연자의 대통령 관련 발언이 있었습니다. 특정 질환이 언급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견이 YTN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생방송 토론 상황에서 나오는 출연자의 특정 발언은 YTN 입장과 무관합니다. 당시 앵커가 발언의 중대성을 인지해 입장을 재차 확인했고 상대 토론자의 반박이 있었습니다. 해당 발언에 대한 반응과 평가는 별도의 취재를 통해 보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관련 뉴스는 이어지는 뉴스큐에서 좀 더 상세히 보도하겠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